실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3기 6화 루데우스 앞에 나타난 사라인데요. 에리스와 헤어진 뒤 루데우스가 제일 바닥이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죠. 루데우스는 사라를 대놓고 피합니다. 말을 걸어와도 못 들은 척할 정도로요. 그걸 실피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루크가 묻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느냐고요. 실피는 대충은 알고 있다고 답하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이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루디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말이죠. 어릴 때는 루데우스한테 지나치게 기대던 아이였어요. 백발의 선글라스 쓰고 아리엘 왕녀 뒤를 지키던 수호술사 피츠.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실피에트입니다. 오늘은 실피가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볼게요. 실피랑 루데우스가 처음 헤어진 게 전이 사건 때문인 줄 아셨죠?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전이었는데요. 부에나 마을에서 실피가 초록색 머리 때문에 괴롭힘 당하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진흙덩이를 던졌고 때로는 돌까지 던졌어요. 도망치면 쫓아와서 붙잡았고요. 그때 처음 손 내민 사람이 루데우스였잖아요. 괴롭히던 애들 쫓아내고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가 아는 마술까지 가르쳐줍니다. 록시한테 받은 자기 지팡이랑 마술교본까지 실피가 쓰게 해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루데우스는 실피한테 무영창을 가르칠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1년 동안 영창부터 시켰고 루데우스는 실피가 그냥 혼합 마술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영창은 이 세계에서 고등 기술이라서요. 록시도 못 썼고 마법대학 교사 중에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피가 먼저 말해요. 그거 가르쳐달라고요. 입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성공시킵니다. 이 마술이 나중에 실피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일단 이야기 돌려놓을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루데우스가 사라집니다. 실피가 보기엔 이랬어요. 루디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먼 귀족한테 팔려간 거라고요. 실피는 되찾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립니다. 파울로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랬어요. 파울로가 보기에 지금 상태는 세뇌에 가까웠거든요. 이대로 자라면 실피는 루데우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파울로는 자기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피를 짙게 물려받았으니 분명 다른 여자한테 흔들릴 거라고요. 그때 남겨진 실피는 다시 못 일어선다고 봤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저 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남겨진 실피한테 아버지가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계속 루데우스한테 지켜지기만 할 거냐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실피가 대답합니다. 루디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다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실피가 달라져요. 루데우스가 매일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달리면서 체력을 붙이고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몸을 만들고 매일같이 마술을 쓰면서 감각을 갈고 닦았어요.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엔 자기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어릴 때처럼 뒤에 숨어서 보호만 받는 사람은 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변 어른들이 다른 의미를 하나씩 붙입니다. 리리아는 실피가 언젠가 루데우스의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세상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궁정에서 걷는 법이랑 드레스 입는 법, 말투랑 인사법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좀 달랐던 겁니다. 실피가 스스로 하려던 건 다시 만났을 때 루데우스한테 도움이 될 만큼 강해지는 거였고 주변에서는 거기에 루데우스의 아내가 될 준비라는 역할을 얹은 거죠.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똑같은 일이 뒤에서 한 번 더 벌어지거든요. 이번엔 아내가 아니라 피츠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피트아령 전 이 사건이 터집니다. 실피도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 날아갔는데요. 문제는 떨어진 위치였어요. 공중이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떨어지면서 실피는 반쯤 정신을 놓아요. 물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흙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어떻게든 속도를 줄이려고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떨어진 데가 아슬라 왕국 왕도 알스의 왕성 실버 팰리스 흰 꽃만 모아놓은 정원 통칭 백합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마수가 있었어요. 타미네이트 보어 아버지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상대였습니다. 실피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와중에 반사적으로 마수를 쏩니다. 가진 것 중에 제일 강한 걸로요. 그리고 그게 일격에 끝납니다. 뒤를 돌아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거기 금발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슬라 왕국 제2왕녀 아리엘이었어요. 옆엔 팔을 다친 소년이 벽에 기대 있었고 그 곁엔 로브 차림의 남자가 피투성이로 절명해 있었습니다. 왕녀의 수호술사 데릭 레드베트였어요. 마수한테 순식간에 살해당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 셋의 목숨이 걸려 있었는데요. 데릭이 몸으로 막아주지 않았으면 아리엘은 실피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고요. 실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소년 그러니까 루크도 죽었습니다. 정원엔 무기 반입이 금지라 루크는 맨손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위험에 처한 실피를 루데우스가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였어요. 루데우스한테 배운 무영창 마술로 실피가 다른 사람을 구한 겁니다. 대가도 컸는데요. 부러진 다리를 치유 마술로 붙이고 나서 실피는 그대로 기절합니다. 마력이 완전히 바닥났던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곳이 왕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실피가 거울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작가가 밝힌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전이의 영향, 마력 고갈, 그리고 공포. 실피는 이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리워하던 초록색 머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데우스가 기억하던 모습도 같이 잃어요. 깨어난 실피를 기다린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신문이었어요. 귀족들 입장에선 수상했거든요. 정체 모를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법대학에서도 사용자가 한 명뿐이라는 무영창 마술로 아슬라에서도 가장 위험한 마수 중 하나인 타미네이트 보어를 일격에 잡았으니까요. 기절해 있는 동안 처분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네, 실피는 사실대로 답했어요. 피트 아령 부에나 마을 사냥꾼의 딸이고 친구인 루디한테 마술을 배웠고 정신 차려보니 공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귀족 하나가 소문을 떠올려요. 로아의 보레아스가 고용한 가정교사 중에 무영창을 쓰는 천재 소년이 있다더라. 루데우스였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귀족들을 더 놀라게 했어요. 그 천재 소년이 실존하는데 마을을 떠나기 전에 제자까지 남겨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무영창 사용자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귀족들은 실피를 보레아스 쪽이 보낸 말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심 위에서 발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아이를 그 천재 소년 루데우스라고 사칭시켜서 상대를 흔들자고요. 금방 들통나지 않겠냐는 반론엔 이렇게 답합니다. 남장시키고 신분을 숨기게 하면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고요. 거기에 계산이 하나 더 붙어요. 실피가 아리엘이랑 체격이 비슷하니까 그림자 무사로도 쓸 수 있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무영창 마술을 쓰는 정체불명의 천재 소년.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정체를 모르고 말수가 적어서 조금 얘기해봐선 성별조차 알 수 없는 무언의 피츠였어요. 원문은 여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에 실피의 의사는 없었다고요. 거부권도 없었고 선택지도 없었다고요. 정쟁의 말로 반쯤 강제로 피츠가 된 겁니다. 아까 훈련 얘기 기억나시죠? 실피가 하려던 건 강해지는 거였고 어른들은 거기에 아내가 될 준비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실피가 한 건 사람을 구한 거였고 어른들은 거기에 피츠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가면엔 더 지독한 게 있는데요. 가면을 만든 재료가 루데우스라는 이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루데우스라는 소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피츠, 그리고 훗날 바로 그 피츠라는 모습 때문에 루데우스가 실피를 못 알아보게 돼요. 영상 맨 앞에서 보신 그 장면 있잖아요. 루디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하던 실피요. 지금 이 가면 쓴 아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날부터 이어서 볼게요. 라노아 마법대학. 실피는 거기서 드디어 루데우스랑 다시 만납니다. 자기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루데우스는 피츠를 못 알아봅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남자처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실피 입장에선 꽤 잔인한 재회였죠. 자기한텐 몇 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눈앞에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피는 바로 정체를 못 밝힙니다. 루데우스가 진짜 자기를 잊어버린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무서웠거든요. 아리엘의 수호술사라는 신분도 걸려 있었고요. 결국 실피는 1년 가까이 정체를 숨긴 채로 지내요. 그동안 루데우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츠를 제일 가까운 선배 중 하나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 위치가 또 한 번 바뀌죠. 어릴 때는 실피가 루데우스 뒤를 따라다녔잖아요. 학교에서 루데우스가 피츠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결국 아리엘이 짠 작전으로 실피가 루데우스한테 정체를 밝히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뒤로 사흘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대부분이 루데우스가 그동안 겪은 일이었어요. 그 중에 에리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데륙에서 아슬라까지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것까지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피는 에리스보다 먼저 루데우스를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던 시간 동안 루데우스한테 제일 큰 상처를 남겼다고 루데우스가 믿고 있는 여자 이야기를 루데우스 본인 입으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피는 이때 루데우스가 왜 대학에 왔는지도 알게 됩니다. 에리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긴 문제, 그걸 고치려고 온 거였어요. 여기서 실피 이야기를 사랑의 힘으로 혼자 고쳐줬다 정도로 정리하면 중요한 게 빠집니다. 학교로 돌아온 실피는 그 사실을 아리엘한테 보고해요. 루디가 그것 때문에 낙담했고 대학에도 치료법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 아리엘은 그 자리에서 놀라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요? 하고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진짜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리엘이 루데우스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데요. 그걸 막은 사람이 계속 조용히 있던 루크였습니다. 남자한테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루데우스도 좋아서 실피를 안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평소에 아리엘한테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리엘이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고는 루크가 방을 나가서 뭔가를 가져옵니다. 예전에 피트아령에서 만들어지던 희귀한 미학이었어요. 이미 생산이 끊겨서 값이 엄청나게 뛴 물건인데 루크가 예전에 사둔 걸 내놓은 거죠. 그리고 아리엘은 그달 자기 몫의 돈을 실피한테 건넵니다. 아슬라 금화 2개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어지는 마지막 한 걸음은 실피가 혼자 밀어붙인 게 아니었던 거죠. 피츠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내온 사람들이 등을 밀어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루데우스의 병은 낫고 실피랑 루데우스는 결혼해요. 어릴 때 갑자기 헤어졌던 두 사람이 이번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결혼하고 집까지 생겼는데
말하는데요. 실피는 또 한번 루데우스랑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상황이 더 무거웠어요. 실피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루데우스는 행방을 모르던 어머니 제니스를 구하러 베가리트 대륙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릴 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루데우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번엔 실피가 직접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 루데우스가 돌아와요. 떠날 때랑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파울로를 잃었고 왼팔도 잃었고 제니스는 예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록시였어요. 루데우스가 실피한테 록시를 두 번째 아내로 맡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록시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건 엘리나 리제가 둘을 결혼시키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실피가 록시를 받아들인 게 그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실피의 대답은 루데우스가 그 명분을 꺼내기도 전에 사실상 정해져 있었어요. 실피는 언젠가 루데우스가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도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록시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루데우스한테 계속 들었거든요. 자기가 존경하는 마술사는 록시뿐이라고요. 그리고 미궁에서 무너진 루데우스를 록시가 다시 일으켰다는 사정도 듣게 됩니다. 실피는 자기가 록시 입장이었어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록시가 가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영상 맨 앞에 그 장면입니다. 루데우스와 록시는 라노아 왕녀 호위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실피도 있었는데요. 같이 호위를 서게 된 파티 안에 사라가 있었어요. 루데우스가 에리스랑 헤어진 뒤에 같이 다녔던 사람, 그리고 좋지 않게 헤어진 사람이죠. 루데우스는 사라를 대놓고 피합니다. 실피는 그걸 보고 있었고요. 그때 실피가 먼저 신경 쓴 건 사라 자체보다 평소와 다른 루데우스의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리엘도 같이 보고 있었고요. 아리엘이 두 사람 과거 정리할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실피한테도 같이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실피는 자기는 아리엘 곁에 남겠다고 해요. 그리고 루데우스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 루데우스는 자기가 사라한테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제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라는 그때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했다고 사과해요. 루데우스도 자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에리스한테 버림받았다고 믿으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그 사실에서 도망치려 했고 약한 자기를 지키려고 사라한테 상처 주는 말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병이 나았다고 말해요. 아내인 실피랑 록시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지탱해줬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라의 대답이 이겁니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을 거라고요. 이 말을 듣고 루데우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지 정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피가 물어요. 루디는 어떤 여자가 좋으냐고요. 루데우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그때 루데우스가 떠올린 게 실피랑 록시였어요. 여기서 맨 처음 이야기가 그대로 뒤집힙니다. 처음엔 루데우스가 실피를 구했잖아요. 괴롭힘 당하던 아이한테 손을 내밀었고 마술을 가르쳐줬고 실피는 그 뒤를 따라다녔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루데우스가 특별하다고 말한 건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어릴 때 자기가 먼저 구해줬던 그 아이였어요. 실피였습니다. 그날 루데우스가 실피한테 앞으로 아내가 더 늘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막은 쪽이 오히려 실피였습니다. 루디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루디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둘이든 셋이든 괜찮다고요. 다만 조건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몰래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까지 생겼다는 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루데우스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내가 되려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실피가 한 건 아내를 몇 명까지 허락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할 것, 그리고 숨기지 않을 것. 생각해보면 실피 인생의 큰 전환점마다 주변 사람들이 실피한테 어떤 역할을 붙인 적이 많았어요. 파울로는 루데우스랑 떨어뜨렸고 리리아는 아내가 될 준비를 가르쳤고 아슬라 귀족들은 피츠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그런데 3기에서 실피가 말한 기준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붙인 역할이 아니라 실피 자신이 정한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루데우스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멀어져 가던 여자 에리스였어요. 어릴 때 루데우스한테 지켜지기만 했던 실피는 이제 루데우스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자기 가족의 기준까지 직접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